안녕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랭크매스 SEO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 랭크매스 SEO랑 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 그러니까 목차가 생성되는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이왕 이렇게 라이브를 한 김에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짧게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써야겠죠. 지금 이제 페스트콤의 서버가 상태가 안 좋아서 cPanel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제가 뭐 지금 제휴 마케팅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페스트코멧이 참 괜찮은 호스팅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좋았는데 지금 1년 넘게 썼지만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시고 해결되면 제가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을 쓸 때는 새로 추가 버튼을 눌러야겠죠. 새로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에디터 화면은 워드프레스의 구텐베르크 에디터라고 해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에디터입니다. 뭐 깔끔하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제목 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 블록 선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제목 쓰는 거죠. 제목을 쓰기 전에 좌측에 여기 랭크매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랭크매스를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뷰라고 나오고 에디트 스니펫이 나오고 포커스 키워드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밑에 베이직 SEO, 어디셔널, 타이틀, 컨텐트 해서 요것들을 에러를 잡아주면 구글 SEO가 최적화된다.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랭크매스에서 가이드 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모두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OK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내 글이 무조건 상위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준들은 랭크매스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지켰을 때 구글에 좀 상위 노출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가이드 삼아서 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셔도 안 되겠죠. 가장 먼저 글을 쓰실 때는 제목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아요. 제 글을 좀 예시로 한번 잠깐 저도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제목을 한번 글을 쓴다고 해볼게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개발자가 하는 실무 제작 순서. 자, 요 제목은 제 지금 온라인 건물 연구소 공식 홈페이지에 연구소장 컬럼으로 있는 글인데요. 요게 어떻게 써졌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실무 제작 순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워드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개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포커스 키워드를 넣어서 랭크매스 플러그인이 이 글이 어떤 키워드로 작성이 되는지를 미리 알려줄 건데요. 보통 롱테일이라고 하죠. 긴 키워드를 잡을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라는 단 키워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워드프레스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상위 노출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개발자라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상위를 잡기는 쉽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여기 포커스 키워드. 이 포커스 키워드를 잡는다고 해서 이 글이 키워드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글의 키워드를 이걸로 하고 싶어 라고 기준을 잡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키워드 잡았던 것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일단 43점 먹고 들어갑니다.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로 돼 있는데 아직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아래에 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거 좀 열어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게 이제 초록색이 됐습니다. 이 핵심 포커스 키워드와 제목의 키워드가 일치한다는 얘기인데요. 보면은 워드프레스 띄고 홈페이지예요. 제목도 워드프레스 띄고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라도 틀리게 되면 없어지죠. 점수가 깎여요.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없을까? 사실 검색 엔진에서는 띄어쓰기는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랭크매스에서는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어차피 띄어쓰기는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워드프레스 띄고 홈페이지 하고 개발자가 말하는 실무 제작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한 개만 넣어야 할까요? 뭐 아닙니다. 여러 개 넣어도 되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워드프레스 개발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뭐 지금 저는 보통 이 핵심 키워드만 잡고 두 번째 거는 연관된 거 하나만 잡고 더 잡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아래 것들을, 요 아래 내용들을 잡아가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여기서 해야 할 것이 첫 줄이죠, 첫 줄. 첫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소제목, 그 다음 내용, 소제목, 내용. 제가 알기로 저희 지금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티스토리도 뭐 많이 쓰신 분도 계시고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가 아니죠. 인플루언서 분도 계시고 글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지 쓰고 있잖아요. 일지에서 잘하시는 분을 한번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워드프레스에서는 중요한 것이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이죠. 이 제목, 소제목 부분에는 우리가 h2 태그라는 제목 태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용은 p 태그라고 하는 단락 태그를 사용하는데요.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외워야 될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목은 제목으로 써주시고요. 내용은 여기 단락 지금 돼 있는 요걸 이 표시 문단으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소제목, 내용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목차를 짤 때 보면은 목차가 봅시다. 1.1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이 제목 안에 우리가 작은 소제목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소제목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내용 중간에도 내용이 오겠죠. 여기도 내용이 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워드프레스에서는 뭐 사실 그 티스토리도 똑같아요. 티스토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제목 부분 여기에다가 제목으로 바꿔주고 H2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상단 제목은 H2 태그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H1부터 6까지 있는데 유의해야 될 점, 요 H1은 문서에서 가장 제목 여기만 H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H1이 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목만 H1으로 사용이 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소제목에는 H2 다시 여기 돌아와서 첫 번째는 H2로 되고 그 밑에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또 한 뎁스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제목을 눌러서 H3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속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제목을 눌러서 이렇게 H4로 해주시면 돼요. 종종 요 H2, 3, 4 하면은 이렇게 글자 크기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글자 크기 조정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 뎁스를 맞춰줘서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게 검색 엔진이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주제 안에 이런 주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목차를 만들 때도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한번 잠시 공개를 눌러보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로. 여기 보이시죠? 테이블 오브 콘텐츠,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단계로 내려가 있죠. 누르면은 따라갑니다. 이거 없나요? 이거 다 있어요. 전자책 따라 하셨으면 플러그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나중에 제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뎁스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H2부터 H3, 4, 5, 6까지에 대한 역할은 이 정도면 모두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커스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대요. 어디에서냐면 SEO 메타 디스크립션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에딧 스니펫 눌러보고 안쪽에 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이 부분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여기 타이틀 있죠? 타이틀인데 여기 뭐 희한하게 생겨 있죠. 대단한 거 아니고요. 여기는 제목, 우리가 작성한 제목이고, SEP는 세퍼레이트, 요거예요. 요거 짝대기 표시해 놓은 거고요. 다시, 그리고 사이트 네임은 우리 홈페이지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 퍼머링크, 요거는 이 글의 URL이 됩니다. 업데이트해서 잠시 보면은 이 글의 URL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프리뷰라 이건 빼도 되고, 요렇게가 이 글의 주소가 되게 됩니다. 주소가 너무 길면 좀 잘리죠. 이렇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개발자 많은 실무 제작 순, 여기 잘려버려서 조금 보기 안 좋은데, 일단 공백은 자동으로 대시가 들어가고요. 요 URL도 기본적으로 구글이 우리가 쓴 키워드와 일치할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뒤에 게 안 잘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길면 어쩔 수 없겠죠. 가급적 맞춰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내려오셔서 이제 여기 다시 에디트 스니펫 눌러본 다음에 디스크립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 부분이 요 화면을 나타내는데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디스크립션에 지금 우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는 게 지금 핵심 포커스 키워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었더니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포커스 키워드가 사용돼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키워드를 반복해주는 역할로도 하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프리뷰, 이 부분은 우리가 구글에서 실제로 검색될 때 이대로 노출이 돼요. 한번 볼까요? 온라인 건물 연구소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사이트 나오죠. 저는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을 이렇게 써놨고요.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이 사이트는 이런 거구나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겠죠. 디스크립션도 꼭 작성을 해주시고, 디스크립션이 길이가 너무 길면은 저렇게 점점점 되면서 잘리죠. 이렇게까지 길게는 안 되고 여기 맞춰서 대략 한 2줄 정도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2줄에서 조금 넘게 합니다.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키워드가 들어가면 SEO 메타 디스크립션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 쓰시는 분들 가장 처음에 첫 줄에 뭐 쓰시나요, 보통? 첫 줄에는 보통 후킹 요소라고 하죠. 아래를 읽어야 하는 이유들을 많이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궁금해하는 내용들, 우리가 이거 첫 줄 읽고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킹되는 요소 한 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줄에 첫 줄에 핵심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또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는 어떤 순서로 제작해야 할까요? 온라인 간단하게 지금 뭐 빨리 써가지고 문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찌되었건 제가 이게 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요 키워드가 들어갔고, 저는 이제 어떤 순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5분 만에 내용 얻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탈하지 않고 밑에까지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좀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측에 보면은 포커스 키워드가 첫 번째 문단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됐고, 포커스 키워드가 컨텐트 안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SEO를 시키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 제목, 디스크립션, 그리고 URL, 아까 퍼머링크라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 핵심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냐. 네이버 블로그도 비슷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커스 키워드가 서브 헤딩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H234 소제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소제목에도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글을 그냥 처음부터 주룩주룩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차로, 어떤 순서로 쓸지를 먼저 골격을 짜고 글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요거 빼보고 한번 소제목을 만들어 볼까요? 실무 제작 순서에서 저라면 첫 번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설치를 위한 도메인 호스팅 설정 방법 1단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가 있으면 단계별로 있겠죠. 2단계, 3단계, 4단계. 2단계는 간단하게 홈페이지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SSL을 설정하는 방법. 3단계 워드프레스 테마와 필수 플러그인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디자인을 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4단계로 한번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제목 H2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H1은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H1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굵게 표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B를 눌렀습니다. 여기 굵게를 표기했고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문단으로 안 할 거고 제목으로 할 거예요. H2로 되어 있죠. 1단계 안에 2단계 있는 게 아니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의 뎁스를 가지기 때문에 얘도 H2로 해주셔야 됩니다. 3단계도 동일하게 H3로 해주셔야 되고,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 H2로, 여기도 H2로. 자, 만약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기로 목차를 설정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게 이제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 키워드로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H2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OK가 뜬 거예요. 중간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테마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 덴시티라고 있어요. 요게 무엇이냐면은 전체 글 사이에서 포커스 키워드가 얼마나 쓰여져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 뭐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키워드가 지나치게 뭐 말도 안 되게 반복이 되면 어뷰징 처리된다고 해서 저품질 먹당하죠. 구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는 거를 검색을 했을 때 제 글이 상위에 노출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만 써놔요. 그러면은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강제로 이제 누락시킵니다. 검색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라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노렘 입숨이라고 치면, 자, 이 노렘 입숨이 뭐냐면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아직 글이 없고 콘텐츠가 없을 때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이는지 눈으로 좀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저희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더미글들 있었죠. 더미글이 바로 이거예요. 로렘입숨으로 만든 건데,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홈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기 위한 거니까, 그거 잘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거 뭐 오류난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을 한번 넣어볼게요. 글을 넣어보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문서 모드 보기 아닌구나. 보니까 1457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1500자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단어의 개수예요. 단어의 개수.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죠. 딱 봐도 네이버 블로그에 1500자짜리 문서보다는 훨씬 많죠. 이렇게 양이 많아도 아직 다 체크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글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글자를 요구한다. 문서 하나에 어떤 전문성도 파악을 하고 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 초록색 만들려면 거의 2000자 가까이 되어야 될 텐데, 한글로 쓰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좀 더 해볼까요? 요 정도 되니까 초록색 되죠. 하지만 더해야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사실 이 정도 양의 글을 한글로 문서 한 페이지에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고, 보통은 한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2000자 정도면은 제가 볼 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는 수정하면
상위에 노출된 것도 뒤로 빠지죠. 근데 구글은 수정을 해도 글의 내용이 더 충실해지고 좋아지면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네이버와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재밌는 점이에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수정을 할 때 제목이 바뀌고 URL이 바뀌면 좋지 않습니다. 제목과 URL은 그대로 두고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용이 추가되는 거죠. 사실 뭐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범위가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순서라고 하면은 순서가 있고 이후에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썼는데 뒤로 더 붙일 수 있죠. 7단계, 8단계, 9단계. 근데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도메인 구입 방법 중, 이것도 좀 이상하네. 뭐가 좋을까요? 하여튼 주제를 확장할 수 없는 내용을 제목으로 잡아버리면 더 이상의 내용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뭔가 이렇게 역행해서 위로 상위 노출되게 만드는데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이 글을 쓸 때는 약간 제목을 폭넓게 적어주시면 이후에 뒤에다가 글을 붙여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냥 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글을 한참 막 내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0.16이 됐죠. 이 양에 비해서 너무 키워드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초록색으로 맞출까? 요게 지금 키워드잖아요. 요거를 6개 정도 이렇게 놓을까요? 네, 요 정도 되니까 초록색 뜨죠. 지금 사실 의미 없는 글과 키워드를 이렇게 나열했는데도 이런 게 초록색이 떠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게 완벽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가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이기 때문에 글을 쓰시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지, 뭐 횟수를 뭐 5회다 10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각 문단별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글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도 동일하죠.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 가장 좋고, 적당히 문서가 네이버 기준으로는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저기 인플루언서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에서는 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잘 퍼뜨려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의식적으로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져요. 일단은 목차 짜고 글을 쭉 쓰신 다음에 만약에 요게 맞지 않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때쯤에 이 키워드를 한번 써줄까? 중간에 끝에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을 해주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지 있죠. 이미지 중요해요.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눌러주시고, 뭐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저는 여기 있는 거 예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쓰는데 넘어가기 전에 대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대체 텍스트. HTML에서는 Alt 태그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장애인 분들이 이미지를 뭐랄까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스테이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뭐 맛있게 구운 스테이크 위에 뭐 파가 이렇게 하면 위에 파가 올라가 있는 뭐 구운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글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대체 텍스트예요. 근데 이 대체 텍스트에도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로 잡았던 키워드를 넣어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은 원래 쓴 글과 글의 주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묘사할 때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걸 유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스테이크 사진인데 여기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면 사진과 글이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사진은 이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노출도 잘 안 되고 뭐 의미도 없게 돼요. 왜냐면은 이미지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키워드에 맞게 그 맞는 키워드로 이미지 방금 알트 태그를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에 걸립니다. 여기서 검색에 걸려요. 보면 노렘 입숨 이미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대체 텍스트가 요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미지로도 잘 쓰시면은 유입되는 뭐 횟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관련 있는 걸로 쓰고 추가로 알트 태그 여기 대체 텍스트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은 너무 길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지금은 57자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Link out to external resource.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밖으로 다른 사이트로 링크를 연결하는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백링크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백링크는 다른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를 연결해준 링크를 걸어줬을 때 백링크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혹은 유명 커뮤니티나 그 사이트의 신뢰도가 높은 곳에서 내 홈페이지의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돼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백링크 작업을 한다고 돈을 주고 막 몇백 개, 몇천 개 백링크를 연결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백링크가 들어오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이거나 유령 사이트이거나 뭔가 스팸 사이트인 경우에 오히려 연결돼 있으면 우리 사이트 점수가 깎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쉽게 상위 노출된다고 하면은 이미 다 했겠죠. 옛날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백링크 작업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에 내 어떤 링크를 올린다던가 뭐 티스토리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죠.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유명한 곳에 백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여러 개 구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사이트마다 내 사이트를 서로 사이트를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 링크를 한번 걸어볼 건데 링크를 어떻게 가냐? 링크는 글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 링크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는 제 사이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오픈인 뉴 탭으로 되어 있죠. 보통 사이트 넘어가면은 새 창으로 열게 하잖아요. 요거는 뭐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팔로우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백링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사이트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는 제 사이트가 링크에 걸려 있는데 이 제 사이트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서 백링크를 걸어준 거잖아요. 그럼 제 사이트 이 키페이퍼.biz가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이거 올려주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러면은 노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점수가 안 올라가요. 링크 걸려도. Set to Sponsored가 있어요. 요거 좀 뭐랄까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하시는 분들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은 요거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도 뭔가 이게 상품 홍보용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뭐 저품지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검색에 잘 누락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링크는 이 광고용이다, 스폰서용이다라고 인식을 이제 구글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다, 아마존 아마존 제휴 마케팅 링크를 단다. 그럼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자, 나와서 보면 자, 우측 볼까요? 네, 해결됐네요. 그죠? 여기도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안쪽에 링크를 걸으라고 해요.
재밌는 게 구글 SEO에서 보면은 이 밖으로 나가는 링크, 밖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백링크도 중요한데 내부에서 내부로, 내 홈페이지 안에서 내 홈페이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도 걸으라고 합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다가 보통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방법, 근데 뭐 굽는 방법은 일단 좋은 스테이크를 뭐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스테이크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우리 블로그에 다른 데 있다. 그럼 그거 내부 링크로 걸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 텐데 이 사이트가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누르면은 메인 페이지로 가겠죠. 우측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SEO와 추가적인 SEO까지 전부 마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링크를 걸 때는 예를 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클릭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글 자체로 링크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맛있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데 있다.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링크를 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자, 이게 코드로 보면은 A 링크라고 해서 코드가 걸려 있는데 이 링크는 맛있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을 알려주는 페이지로 이동하겠구나 라고 구글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는 이런 식으로 겁니다. 뭐 클릭하세요 여기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주세요. 자, 내려볼게요. 여기는 이 랭크매스 플러그인을 유료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여기 보면은 요 콘텐트 AI가 있죠. 이렇게 점수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유료를 구매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다지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하실 분들만 구입을 하셔서 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볼게요. 포커스 키워드가 이건 아까 얘기했었죠. 첫 번째 포커스 키워드가 들어간 거. 그리고 SEO 타이틀에 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다, 숫자가. 자, 이 경우는 보통 우리 인스타나 블로그 보시면은 뭐뭐 하는 방법 3가지, 뭐 베스트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제작 뭐 5단계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럼 저렇게 초록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제목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건데 저게 그럼 검색 엔진 최적화에 뭐가 차이가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이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 클릭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개념이지 이거 자체가 이걸 통해서 뭐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고 상위 노출된다, 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빨간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게 100점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죠. 요것도 있습니다. 이 문단이 길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길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기 좀 많이 길죠? 좀 쪼개주고요. 엔터 치면 쪼개져요. 바로 없어지네요. 그럼 한 4-5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다시 빨간색이 되죠. 너무 길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워드프레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글을 쓸 때 엔터 한 칸 띄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나다나 이렇게 했는데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문단이 바뀌는 건데 나 문단 바꾸지 않고 한 줄만 내리고 싶어 할 때 Shift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줄만 바뀝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엔터 치시면 문단이 바뀌고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미지와 비디오가 좀 충분해라. 이미지가 여러 개 있으면 좋다. 이건 뭐 네이버 블로그도 일정량의 이미지가 있는 걸 좋다고 하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넣으면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이미지를 그냥 마구잡이로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의미 있는 걸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0점이 됐네요. 얘는 지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초록색이 됐어요. 아마 제가 이걸 한번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0점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쓰면은 상위에 노출이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글이 의미 없는 글이고 이미지도 의미 없는 이미지고 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랭크매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테크니컬하게 SEO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 엔진이 어떻게 내가 글을 써야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긁어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사실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었는데 글 편집만 좀 잠깐 볼게요. 자, 글자를 바꾸고 싶은데 보면은 기울임과 이런 건 있는데 뭐 아래 첨자도 있고요, 위 첨자도 있고 취소선도 있어요. 다 꺼보고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글자 크기 어디서 바꿔요?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글자 크기는 보시면은 일단 업데이트 잠깐 하고 설정에 가셔서 여기 요 부분 스타일 눌러주시고요. 서체 있죠, 서체. 여기서 글자 크기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눌러주시면은 구체적으로 픽셀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색상이 문단별로 통일이 돼 버리죠. 이렇게 나 일부분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통일이 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코드를 쓰기는 써야 돼요. 코드를 쓰려면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이게 여기서 바로 됐었나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마도 여기다 넣었던 것 같은데, 컬러 레드, 네, 이렇게 이 부분만 빨간색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블록으로 변환하게 하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 좀 찾아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일의 밑에 이런 것들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것도 밑줄 여기 있어요. 밑줄이 여기 없다 보니까 밑줄 어떻게 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밑줄 여기 있고요. 취소선도 있고, 여기 취소선이고 여기 없음이네요. 굵기도 있고 간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클래식 편집기 플러그인 설치하시거나 고전 편집기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타이니 MC인가 뭐 그 플러그인 따로 있는데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얘가 간격이 좀 이쁘게 잘 나와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도 뭐 이렇게 블록대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요. 근데 드래그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싶을 때 선택해서 화살표로 내리고 있고, 만약에 유튜브까지만 좀 더 해볼까요? 유튜브를 여기다 넣고 싶다 중간에, 그러면 플러스 눌러서 아래에 인베드 있어요. 여기 유튜브 넣고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링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영상 링크를 넣어야 하는데 제가 하나 좀 찾아볼게요. 제 사이트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요. 주소를 넣어주면 목차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글자 있고, 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리고 보니까 광고도 한번 넣어볼게요. 광고. 일단은 광고가 자동 광고가 있고 중간 수동 광고가 있어요. 자, 자동 광고 먼저 한번 볼까요? 자동 광고는 여기 이 싱글 포스트 에디터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에즈가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에즈가 있고, 여기에 위에다가 맨 윗부분, 이 부분에다가 우리 저기 스크립트 코드, 저기 구글 애드센스 코드 긴 거 막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넣으면은 여기 라인에 이제 문단에 들어가요. 하나에. 근데 요거랑 2, 3 인라인에 들어가는 게 이제 3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명확하게 딱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버텀이 이제 맨 아래, 여기 보자, 여기죠. 맨 아래와 맨 위에는 뭐 자동으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저희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제 보면은 여기와 이 지워졌는데 여기 2개만 넣어놨고요. 중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럼 글 중간에는 어떻게 넣을까? 뭐 전자책에 다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자 봅시다. 뭐 1단계를 읽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읽게 하고, 요쯤 돼서 한 템포 끊어질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 구글 광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까 인라인으로 자동화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끊어지는 이 정도에 넣어야 광고를 클릭할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럼 그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는 법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완성되신 분들은 한번 글을 이제 천천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글쓰기나 광고를 뭔가 많이 클릭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계속 연구를 하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 자체를 잘 써야 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기본적인 SEO를 지키는 방법, 2가지를 2주 동안 연습하시고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레이아웃, 그리고 이제 뭐 빈 공간 없이 글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제가 볼 땐 글을 너무 뭐 이상하게 쓴다거나 500자도 안 되게 쓴다거나 가치 없는 글이 올라간다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 모두 승인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승인 글 한 10개 정도 목표로 가시고 한 2주에서 3주 안에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글 쓰는 거 어렵죠, 당연히. 뭐 글 쓰는 게 좀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글 잘 쓰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 번씩 뭐 여쭤보기도 하고요. 서로 좀 피드백도 주는 시간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글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남의 글 뺏기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도덕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도 아마 자기가 열심히 글을 썼는데 누가 카피해서 옮기면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런 것만 아니면은 서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글은 요런 거는 이렇게 쓰시면 좋다라고 서로 좀 논의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여기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 갑자기 시작한 특강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